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후폭풍 거셉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하다가 오늘은 또 공수처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권익위 조사는 끼워 맞추기 조사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야만적이라는 비판도 받았고요. 권익위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답답하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답답한 마음 전수조사 과정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음고생이 심하시다면서요? 네,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저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지만 보람은 있습니다. 보람은 있습니까? 네. 부동산 전수조사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이렇게 쭉 훑어보시니까 좀 소감은 어떻습니까? 일단 결과에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신 분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좀 안 된 마음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권익위가 사실상 이런 우리나라의 공직자들도 특히 국회의원들의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또 국회의원들의 감수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전반적으로 직무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 전혀 개입을 하지를 못했는데요. 네. 근데 권익위 직원들이 각자 자기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이번에 차출을 해서 네. 한 5개월간을 우리 직원들이 좁은 사무실에서 사실상 휴가도 반납하고 주말도 없이 밤새워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제가 지켜보는 저로서는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래서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잘했다라는 칭찬을 크게 해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네. 제가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고 정말 힘들겠다는 네. 걸 좀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박수 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국민들은 박수 치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좀 응원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 권익위 조사가 나왔을 때는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조사가 나오자마자 편파 조사다, 부실 조사다, 흠집 내기다, 끼워 맞추기다 이런 반발 바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편파 조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네.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조사단의 구성에 있어서도 여당과 야당 똑같은 잣대로 하기 위해서 거의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다시피 조사단의 구성도 동등하게 하고 또 혹시 정무직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나 부위원장은 직무 회피를 해서 조사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네. 조사 방법과 절차 거의 기간 이런 모든 것을 균형을 맞춰서 철저히 공정하게 동일한 잣대로 했고요. 방법, 절차, 기간 다 균형 거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다시피 했습니다. 조사 결과도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처럼 12명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의도치 않은 결과고요. 예. 이런 또 사실 조사단에는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 네.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 이래서 여야의 이런 균형 이런 걸 맞췄고요. 그래서 정치적 편향성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고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부실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네. 권익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조사입니다. 이 실태조사라고 하죠. 네. 그런 형식의 조사입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 간은 기본적으로 존재 의미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제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사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해서 부실하다.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주어진 행정조사의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맞춰서 최선을 다한 그런 조사였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6716님께서 권익위원회 무죄입니다. 죄 짓고 큰소리치는 인간들이 죄가 있죠. 힘내시고 단디해 주이소. 단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단디는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네.
경상도 출신인데 감사합니다. 지난 6월에 민주당 권익위 조사가 나왔을 때는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 전원 탈당 권유하고 제명했어요. 민주당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12명 의원 가운데 6명한테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소명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각 당의 조치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밀봉을 해서 비공개로 각 당에 전달을 했고요. 네. 그리고 수사기관에 송부를 했습니다. 수사기관 어디에 했습니까? 경찰의 특수본부에 네. 송부를 했죠. 그래서 권익위의 시간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치권에 갔을 때 저희는 밀봉해서 비공개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한다든지 뭐 징계나 조치를 한다든지는 정치권의 판단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한 결과를 각 당에 전달한 걸로 저희들의 역할은 끝났다 생각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치의 시간이고 정치권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물어보면 안 됩니까? 제가 사실 직무 회피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잘 내용에 모르니까. 대해서는 네.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고 네. 또 조사 끝나고 난 뒤에 보고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해의 소지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아예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송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열린민주당에서는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조사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의원님의 경우에는 그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일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종결을 한다면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송부를 한 거고요. 네. 권익위 조사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의혹을 발견했거나 조치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그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사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연좌제 아니냐, 부친 문제를 가지고 본인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연좌제라는 부분은 이번 전수조사의 의미를 잘 모르는 오해에서 나온 얘기고 알면서도 그런 표현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첫 번째로 이번 전수조사는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의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네. 당이나 의원 본인들이 직접 요청을 한 겁니다. 거기에 또 그리고 사인했죠. 본인과 가족들의 그 정보 공개 동의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조사 범위가 이제 국민의힘 경우에는 약 500여 명 되는데요. 네. 이분들이 본인과 또 가족들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한 거고요. 뭐 국회의원이라고 따로 더 조사를 하고 가족이라고 덜 조사하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네. 똑같이 그 균형 있게 공정하게 조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의 조사에서 위법의 의혹이 발견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연좌제라 주장을 한다는 네. 게 근거가 있다면 그러면은 본인들 말고 가족들의 동의서는 제출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제출을 했으면 거기에 의혹 사항이 나면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걸 연좌제로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은 재산 공개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도덕성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또 상속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족들의 재산 공개 범위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연좌제 말을 적용하려면 국회의원들은 본인만 재산 신고하고 본인만 떳떳하면 되고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타치를 하지 않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부패방지법은 다 가족들을 적용 대상으로 선출직의 경우에는 하는 거죠. 그래서 연좌제의 주장은 법에도 어긋나고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의 그 본분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생각합니다. 네. 부친의 농지 매입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윤희숙 의원. 혹시 KDI에 근무하시면서 그때 정보를 가지고 농지를 샀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쳐다보셨습니까, 권익위에서? 이번에 그 의원의 건의 경우에는
그 부친의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만 저희들이 확인을 한 거고요. 네. 그 의원과 부친과의 네, 연관성이나 그 농지 매입의 그 정보 이용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에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호진님께서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조사 안 하나요? 얘기하는데 무소속 중에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번 의원들 많거든요. 이 부분은 권익위에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도장 찍어서 가져와야 됩니까? 권익위는 행정조사고 실태조사인데요. 저희들은 직권조사권,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조사권이 없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찾아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보지 이거는 할 수가 없고요. 법령상. 그래서 무소속 의원님들은 혹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분들이 직접 요청하고 정보 공개 노이스를 제출해야 됩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농지법은 그 문제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이번에 사실 권익위의 이 조사 중에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네. 이 농지법 위반의 중요성 네.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또 알게 정치권의 됐어요.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가 사실 국토가 좁다 보니까 경자 유전의 원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 농지를 투기에 활용하거나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전용하는 이런 부분을 엄격히 법상 금지를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 농지를 이렇게 전용하거나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의 농지법 위반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번에 정말 농지법이 이 상당히 이 중요한 법이고 또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소지도 많은 법이다. 네. 이런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전반적으로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좀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위원장님이 있다. 좀 해주세요. 신청해 주시면 권한이 없군요. 네, 직권조사 권한이 직권조사 권한이 없으면 누가 이렇게 자 농지 전수조사 해주세요. 누가 어떻게 하면 그거 가능합니까? 일단 본인이 요청을 해도 되지만 저는 농지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좀 어렵고요. 네.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저희들은 제3자가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부패 공익 신고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국회의원 전수조사처럼 그런데 기관들이 조사를 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본적인 방법은 권익위의 직권조사권 지금 이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법령이 이제 제정이 된다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익위에서 만약에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만 이루어져도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줄어들 텐데요. 좀 맑아질 텐데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번 권익위 조사의 큰 의미 중에 하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정치인인데 농사꾼인 사람들, 이 사람들 문제를 좀 지적한 것도 크게 좀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청 수사로 이어진 사람 중에 우상호 의원, 윤재갑 의원 등은 혐의를 벗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권익위 이제 그런 결과를 보고 권익위 조사가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제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권익위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조사입니다. 저희들의 조사 대상은 범죄자나 혐의자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브로드한 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혹시 언짢으실 수 있지만 KBS 직원들을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라. 네. 이걸 만약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이건 강제 수사죠. 강제 그리고 수사죠.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강제 수사해서 수사를 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범죄자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사기관. 권익위 조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일반인들 포함해서 다 브로드하게 조사를 해서 네. 국민의 눈높이와 법의 원칙만 그 잣대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있는 자료만 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넓게. 선량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죠. 네, 선량한 그리고 그 사람들. 잣대에 걸리는 분만 일단은 이제 확정이 되는 건 아니고
수사에 의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송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네. 중간 단계로 보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는 엄격한 법령과 그 잣대를 통해서 하지만 수사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혐의 여부도 판단할 수 있고 뭐 공소시효도 판단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사유도 판단해서 이 기소를 한다든지 불기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잣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잣대가 없고 오직 법령과 국민 눈높이가 저희들의 잣대다. 법령과 자료 가지고 넓게 네.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수사 결과 네. 나올 때까지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 네, 되겠네요. 결과를 이제 그 수사 결과로서 확정되는 것이 네. 저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수사와 왜 똑같이 결과를 못 내냐 하면 이거는 저희들의 행정조사의 제도의 취지를 조금 알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무튼 지적이다 생각합니다. 넓고 그 자료를 가지고 넓게 한번 이렇게 걸러주는 그런 중간 조사기 때문에 네, 이거 그렇죠. 끼워 맞추기나 정치적 공작 뭐 이런 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스피커님께서 대선 후보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도 권익위로 갑니까? 권익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면. 지금 뭐 그 부분은 정치권에서 그 판단을 해서 그 저희들은 요청하면 저희들이 조사 여부를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네. 부분은 뭐 언급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또 위원장님한테. 아 그렇습니까? 이게 네. 또 큰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8019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 수고했습니다. 격렬하게 격려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얘기했습니다. 6565님 권익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여의도 농부들 다 조사해서 땅 주소로 보내가지고 농사 짓게 해야 됩니다. 논으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국민 눈에 결백함이 보이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번 전수조사가 많은 사람들한테 큰 반향을 일으키긴 했습니다. 자,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물론 무소속 의원들은 아직 했는데 권익위가 이 조사로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아니면 앞으로 권익위가 들여다볼 일은 뭡니까? 권익위는 기본적으로 부패 총괄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부패 방지를 위한 역할을 평소에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고충 민원 해결이나 행정 심판 이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패 방지 분야에 있어서는 권익위가 기본적으로 부패 신고 공익 신고를 받아서 네. 처리하고 또 그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를 계기로 권익위에 많은 부패 공익 신고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께서도 주위에 공직자들이나 아는 여러 형태의 부패 유형을 네. 목격을 하시거나 경험하시면 권익위에 신고를 해 주시면 네. 저희들 국민의 입장에서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주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수사기관에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패와 부정부패와 또 이런 그 납본 관해 이런 것이 없어질 때까지 권익위는 늘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각오 말씀드립니다. 알겠어요. 7617님. 이러다가 권익위 부동산 조사위원회 되겠어요 얘기하는데 부정부패 나쁜 관행은 이쪽으로 부패 공익신고도 권익위로 이렇게 오면 공정하게 잘 이렇게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자,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